저희는 세무, 노무, 법무, 법인이 섞여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일을 맡기시면 대단히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일 이제 가지급금이 8억 8천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 첫 번째는 8억 8천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게 이제 4.6%로 계산했을 때 매년 이제 법인에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수입이 잡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수입은 어떻든 간에 이제 대표님이 그 회사에 입금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차입금 이자가 이제 손금 불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회사에 금융기관의 대출이 뭐 8억 8천이 있다. 그러면 원래 그 대출받은 돈은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데 그 이자 부분은 근데 그 이자 부분이 가지금 금액만큼은 그 이자 부분이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가지금 인정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인의 수익으로 잡혀서 요 4천만 원에 대한 이제 법인세가 증가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회사를 청산할 때 이 대표이사의 이제 상여로 이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가지금을 어떻든 간에 정리할 때는 이제 소득 처분할 때 이제 과도한 세금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득 처분을 할 때 있어서 간접세, 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들이 이제 따라 붙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이게 이제 가지급금이 많으면 이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게 이제 업무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은 이제 배임 횡령의 처분을 받아서 이게 형사적인 책임도 따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가지금을 정리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서류를 받아보면 일단은 가지금 정리하는 거는 정리하는 거지만 이게 왜 생겼나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대표님이 갖다 쓰신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이게 이제 직원들이 갖다 썼는데 이제 증빙이 안 돼서 이게 대표님 가지금으로 처리된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지금, 이런 거죠. 만일에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원청사에 뭐 리베이트나 뭐 영업비를 좀 써야 된다. 이제 이럴 경우에, 굳이 뭐 대표님이 갖다 주지 않은 건데도, 이제 대표님 이름으로 잡아놓은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를 누가 갖다 줬냐? 뭐, 김 부장이 갖다 줬는지 아니면 뭐 김 이사가 갖다 줬는지 그 영업 담당자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처리하셔도 사실 저희가 이걸 해보면은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사실 세율적인 부분에서는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장세무사들이 가지금을 좀 부풀려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이걸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기장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무사 사무실의 여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회사랑 의사소통이 안 돼서 서류를 못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대표이사 가지금으로 잡아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처리할 때는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원장하고 그, 법인 통장을 다 받아서 이렇게 대조해 봅니다. 그래서 가지금에 이제 생긴 원인을 찾아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최근에 1년치를 받아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꽤 있다 그러면은 뭐 그 2-3년치 더 받아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그 기장세무사분들을 제가 욕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저 기장료를 뭐 이렇게 많이 받지도 않고, 또 기장료 뭐 그 정도 금액으로 가지금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표님이 진짜 갖다 쓴 것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원인 분석해서 그 세금 안 내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전기 오류 수정으로 떨어서 일단은 최대한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지금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가지금을 정리하는 방법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따져보면 이제 급여를 올려서 가지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표이사 급여는 이게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꼭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를 올려서 가지금을 정리하면 4대 보험료가 나오고, 또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합산이 되죠. 예. 그리고 배당으로도 사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4대 보험료도 이제 늘어나고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합산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비용 처리는 안 됩니다. 이거는 회사의 잉여금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라 그러면 사실 저 같으면은 이제 급여를 올려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요새 많이들 하시죠. 이익 소각. 이건 이제 6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이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회사의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이익 소각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 현실에 맞아야 된다. 또 뭐 배우자가 또 없는 경우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무형자산, 뭐 특허나 상표권으로 가지금을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특허나 상표권이 있으면은 다행인데, 또 이걸 또 만드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필요 경비를 60%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세율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급여나 상여보다는 훨씬 장점이 많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자사주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상법이 바뀌면서 그때는 세율이 이제 10%였죠. 10%에 이제 주민세 1%에서 11%였는데, 이게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3억까지는 주민세까지 해서 22%고, 3억 초과 시에는 27.5%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만만한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4대 보험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이 자사주를 통해서 또 이제 가업승계 전략을 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꽤 많이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제 퇴직금. 근데 퇴직금도 사실은 이게 인정 배수를 그동안 계속 국세청에서 줄여왔죠.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2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퇴직금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퇴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퇴직금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회사랑 상담하다 보면 어차피 이제 기장하시는 세무사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 때문에. 근데 기장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뭐 가지금 있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뭐 퇴직금으로 나중에 정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게 뭐 세법적인 부분도 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법무적인 부분도 이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하셔야 됩니다.